시끄러우면 귀 이렇게 막아도 괜찮아. 귀 이렇게 막을래? 시끄러워? 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태니가 감각통합치료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브이로그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아침부터 태니는 밥도 안 먹겠다, 씻지도 않겠다, 옷도 안 입겠다, 정말 난리를 쳐서요.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옳지. 태인아, 우리 늦었어? 안 늦었어? 늦었어. 원래는 늘 늦어서 지하철을 탈 수 없다고 차를 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더니 안 늦었다고 저렇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오늘은 지하철을 탈 거라고 대신 너가 뛰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뛸 수 있어? 응. 빨리 뛰자. 빨리 뛰어서 지하철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야 돼. 도착. 내려. 빨리 가자. 내려. 뛰어가야 돼. 맞아. 뛰어가야 돼. 늦었어? 전에 태니와 한번 지하철을 타봤는데 태니가 좀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좀 타봤거든요. 지하철을 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지하철 안에서 아이가 소리, 빛, 시각 자극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니까 웬만하면 아직은 지하철을 좀 이용하지는 않고 운전을 해서 다니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는데요. 지하철을 타면 20분이면 갈 거리를 운전을 해서 가면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주 3회 정도 센터 치료를 다니고 있고요. 저도 아이들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또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운전을 하는 게 조금 걱정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제 마음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 훨씬 편할 때가 많긴 해요. 하지만 아이가 아직은 그런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 그리고 지하철은 엄마랑만 타는 거야. 알았어? 엄마 말고 다른 할머니가 가자 그러면 다 안 가. 다른 할머니가 타자고 하면 안 가야 돼. 안 가. 엄마랑만 타는 거야. 알았지? 태니는 지하철 타는 것도 좋아하지만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니. 그쪽은 안 가. 그치? 그쪽 아니고 오른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 문으로 지나가면 또 타러 가. 재밌을 것 같아? 왠지 되게 신나 보이는 느낌이죠? 우리 안 늦을 수도 있겠어. 빨리 이쪽으로 와봐. 여기 문 지나서 또 타러 가지? 기억나지? 그 지하철은 너 혼자 타러 오는 거 아니야. 엄마랑 꼭 같이 오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계단 올라가자. 옳지. 잘 올라가네. 옳지. 갑자기 태니가 멈춰버립니다. 저기 끝에 또 에스컬레이터 타러 가야지. 빨리 가자. 가야 돼. 가자. 칙칙 소리 나지? 이거 지하철 움직이는 소리야. 우리 타면 들을 거야. 타자. 아무래도 소음, 빛,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가볼래? 태니는 힘이 좀 너무 센 편이라서 팔을 잡아 끌면 정말 손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니 때문에 손을 다쳤었는데요. 조금 기다려 봅니다. 이 순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시 나가서 차를 가지고 가야 될까? 아니면 택시를 타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타러 가는 거니까 안 무서워해도 괜찮아.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아니야. 에스컬레이터야. 이게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가다가 더 힘들어하면
아이도 스트레스고 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혜나, 지금 가야 돼. 가자. 저기 이모 삼촌들도 다 가니까 우리 갈 수 있어. 가보자. 당기지 마. 엄마 손 너무 아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잘 달래서 결국 지하철 타러 가게 성공을 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갈 거야. 괜찮아. 막상 탔지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엄마 쪽 볼래? 거기 보지 말고 엄마 봐. 출입문이 닫힐 때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출입문을 손으로 짚으면 위험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출입문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막아도 괜찮아. 태니 표정이 좋지 않죠. 시끄러우면 귀 이렇게 막아도 괜찮아. 귀 이렇게 막을래? 시끄러워? 그럼 귀 이렇게 막아. 이렇게 무리해서 적응시킬 필요는 없고 서서히 조금씩 아이가 원할 때 시도를 해보고 또 원치 않으면 멈추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 지하철을 타다가 중간에 내리기도 뭐하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동안은 아무리 태니가 지하철을 타고 싶다고 하더라도 미루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타지 말까? 탈 거야? 이제 타지 말까? 다음엔 안 타겠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네요. 하차 후 센터로 가는 길이에요. 엄마 손 놓고 올라가 볼 수 있겠어? 그렇지. 그렇지. 잘 가는데 이쪽 에스컬레이터 저기 있는 쪽으로 가볼까? 손 놓고 가보자. 초록색으로 가자. 초록불로. 그렇지. 가. 빨강은 안 타요. 초록으로 타요. 만지지 않아요. 옳지. 우리 가서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5층 가는 거 알지? 잘 알 수 있잖아. 5층 가면 선생님이랑 친구들 있잖아. 그치? 태니에게는 미리 예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갑자기 생기면 그 순간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할 때도 있고 그게 좀 통제가 안 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알려주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거부감이 좀 줄더라고요. 들어. 엄마 손 당기지 말고 우리 지금 빨리 가야 해. 가서 주스 마시자. 둘, 셋, 넷. 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센터에 가지 않으려고 해서 일단 숫자를 세며 기다리고 그렇게 무사히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이 늦지 않았어요. 태니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 있는 편인데
오늘은 너무 답답해서 센터 앞 공원에 조금 앉아 있었고요. 아침부터 아이 챙기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이렇게 잠깐 동안이나마 뭔가를 먹어두었어요. 그래야 이따가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엄마 삐 하고 미는 치료가 끝난 태니와 함께 돌아갑니다. 자, 삐 했어. 밀어. 밀어. 옳지. 어디로 내려갈까? 여기로 가자. 여기 앉을래? 오늘 치료 끝나고 좀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거기 앉아. 엄마는 어떻게 할까? 엄마도 앉을까? 엄마는 앉으면? 앉을까? 어디 앉을까? 알았어. 거기 앉을게. 고마워. 엄마가 입술 안 빨았으면. 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역시나 좀 힘들어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아주었어요. 센터 치료가 끝나고는 어린이집 등원을 하는데요. 안 가겠다고 또 난리가 나서 오는 길에 강아지 풀을 하나 뜯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가겠다고. 정말 뭘 하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젠 가야 되는 시간. 가서 삐 눌러줄래, 태일이가? 응, 가서 삐 눌러줘. 벨 누르기로 타협을 해서 결국 삐 누를게, 태일이. 겨우 이거 등원에 성공했습니다. 눌러. 안 닿는다. 점프. 삐. 우리 호출합니다. 이렇게 오전을 다 보내고 나면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둘째 테리를 좀 보다가 저녁에 먹을 반찬 준비를 해두면 태니가 하원을 해서 와요. 그러면 또 이제 하원한 아이와 놀다가 저녁 먹고 목욕하고 침대에서 놀다가 하루가 끝이 나요. 저도 저희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아이에게 공감하는 것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가 어떤 불편하거나 즐거운 표현을 하면 그 감정을 먼저 받아줘야 되는데,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모든 감정은. 그런데 제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주로 저는 감정을 받아주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감정을 전환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울음을 짧게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좀 더 아이의 반응을 그대로 수용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눈 떠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제 일상에서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엄마 또는 아빠가 그럴 거예요. 아이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일단 기다려줄 여유도 사실 가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브이로그를 보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육아는 이 시간이 제 자신이 또 인간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지금 태니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집중을 해줘야 하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마지못해서 보낸다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내가면서 아이와 저도 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에 읽었던 육아서를 꺼냈고요.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도 이 책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제 자신이 좀 더 편안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각이 예민한 아이라면 이렇게 저희 태니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자극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전정감각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는 것도 힘들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를 타는 일반적인 시간이 많이 짧은 거죠,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자동차를 타면 편안해서 잠을 자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자동차를 타도 편안해지는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뭔가로 전환되는 그 자체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저희 태니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다음에 바로 도착하는 곳이 센터라는 것을 아이에게 미리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저희 태니는 현관문을 나서거나
아니면 뭔가 고양이를 만나거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무언가로 전환되는 그때 되게 좀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꼭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땐 뭐 눈을 가려도 괜찮아, 귀를 막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주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다, 거기에 가면 우리가 뭘 할 거고 너는 되게 즐거울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요. 그렇게 그 과정을 잘 마치면 아 너무 재밌었지, 뭐 태니가 뭘 해서 너무 멋졌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감각이 예민하거나 발달이 느리더라도 결국에는 저희는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씩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바지도 스스로 벗어보라고 하고, 뭐 양말도 스스로 신어보라고 하고, 신발도 웬만하면 스스로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아이에게 좀 시켜보고 있고요. 물론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잘 달래서 해보게끔 하고 있고, 이렇게 손 놓고 걸어가는 거, 그리고 손 놓고 계단을 올라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거 아닌 거지만 아이 혼자서 스스로 해내고 그거를 되게 칭찬을 해줘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들, 뭐 두렵거나 속상하거나 짜증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 흔히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있죠.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요. 그 감정들의 표현 방식을 일단 받아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울고 소리를 지를 때는 뭐 울지 마,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받아주는 게 아니죠. 그냥 그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건 감정을 받아주는 건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방향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이가 오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해, 뭐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뭐뭐해서 속상한 거지, 너가 지금 뭐뭐해서 기분이 나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야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엄마도 알고 있어 라는 느낌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가 느끼고 있는 이런 불편한 감정들 엄마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아, 내 감정을 이해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너가 느끼는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화가 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건 안 되는 거야. 마음 진정될 때까지 같이 기다려줄게. 같이 심호흡을 해보자. 뭐 저는 같이 숫자를 세보자, 뭐 이러기도 하고요. 엄마도 가끔 감정적으로 아이 때문에 진짜 화가 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럴 때도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 엄마가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너가 그렇게 화를 내거나 하면 엄마는 떠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이에게 들 수도 있다고 해요. 아이를 그 부정적인 감정과 덩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요. 언제나 너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어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가 조금 힘들지만 차분히 옆에서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엄마도 당황스럽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일단 장소를 먼저 이동해서 아이를 차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조금 감정을 추스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아이가 스스로 좀 차분해지면 한번 꼭 안아주고 그냥 그 마음을 스스로 진정시킨, 너무 대단한 일을 한 아이를 참 잘했다라고 격려해주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감정을 수용받아 본 적이 많지 않아서 이게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성장하면서 울면 너 속상하구나, 너 지금 화가 났구나, 이게 아니라 일단 울지 마, 뚝 그쳐 라는 말을 먼저 들으면서 자랐어요. 사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지금도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감정, 그게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감정은 다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걸요. 어떤 엄마가 해결책을 준 건 아니에요. 속상한 걸 어떻게 바꿔줄 수는 없어요. 앞으로 아이의 인생에서도 아이가 겪는 많은 힘든 일들을 다 해결을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건 아이 본인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스스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울고 화를 내고 정말 엄마를 당황스럽게 할 때 아이에게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엄마인 나의 감정을 먼저 확인해 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화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당황한 감정이구나. 내 감정을 내가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감정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감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좀 더 그 감정을 다루기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만 이렇게 전해드려 봤는데요. 솔직히 육아를 하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정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힘들고 속상하고 당황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엄마가 어떻게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아이들은 모든 그런 감각으로 다 느끼고 보고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보고 배우는 게 사실은 인생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도 소리를 지르는 아이로 자랄 거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속상하고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면 아이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는 이 경험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내 거울이기 때문에 아이가 나타내는 그런 반응들은 결국 돌이켜보면 다 저한테서 배운 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감정들을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잘 추스릴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엄마 아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육아 방식과 그리고 제 삶에 대한 저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